네, 지금까지 어, 신석기 시대 그 중원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한 용산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체로 한 기원전 3000년에서 한 2000년경에 속하는 그 용산 문화에서는 상당히 큰 유적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이 슬라이드는 하남성 신밀시라는 중원지방의 중심인 신밀시 지역에서 발견된 고성체라고 부르는 성터인데요. 이 성터는 그러니까 이제 신석기 후기 한 기원전 2000년 전후에서 지어진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한 전체 길이가 북쪽 성벽이 한 460m, 남쪽이 345m, 그리고 동쪽이 한 345m 이렇게 되니까 꽤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지금 고성체 유적은 당시 중원지방에서 존재했던 다른 성에 비해서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산동성에서 발견된 요왕성이라든지 양성진이라는 대형 성터, 그리고 산사성에서 발견된 산사성 도사 유적에서 발견된 상당히 큰 도시 유적, 그리고 산사성 또 북쪽에서 발견된 성묘라고 부르는 슈마우라고 부르는 그런 큰 성곽이 있는 그런 도시 유적, 이런 것들이 이제 중원지방에서 상당히 신석기 시대 후기에 대형 규모의 성벽을 갖춘 도시 유적이 존재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중국 학계에서는 이런 도시 유적들을 보고 이미 용산문화 후기 단계에 성들이 출현했고, 그때 이미 국가 문명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이 이제 고성체 성의 어떤 하나의 양상을 보여주는 그런 이 이제 성벽 두께인데요. 이 지금 성의 성벽 두께는 보통 지금 남아있는 걸로 봐도 두께가 한 4m에서 한 40m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견고한 성을 쌓았던 걸로 추정이 되고, 그 성 내부에도 궁전터도 있었을 테고, 뭐 궁전일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형 건물이 있었고, 뭐 왕이나 통치자가 거주하는 그런 유적지가 아니었을까,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이제 이 시기가 국가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또 그냥 우리 인류학에서 말하는 치프덤 단계, 군장 사회나 혹은 뭐 추장 사회 단계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직 이론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남방은 어땠을까요? 지금 앞에서 계속 이제 중원지방만 주로 이제 살펴봤었는데, 남방 역시도 근래 들어서 상당한 규모의 유적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 유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대체로 다 장강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유적들입니다. 첫 번째가 처음으로 살펴볼 하모도 유적. 이 하모도는 절강성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닝보, 영파라고 우리 발음으로는 영파로 알려진 그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 외곽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양저 문화는 또 다른 절강성에서 제일 큰 도시죠. 항저우라고 부르는 항주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유적이 호북성 천문시, 티안먼시에 위치한 석가하라는 유적인데, 세 유적 모두 신석기 시대 중기에서 후기 사이에 이제 제일 이른 것은 신석기 시대 한 중기 정도, 늦은 것 두 개는 신석기 시대 후기 단계에 발전한 그런 유적인데, 상당한 공통성도 보여주는 그런 유적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모도 문화로 알려진 그런 유적인데, 이 문화는 대체로 한 기원전 5000년에서 한 4000년 사이 이 무렵에 발전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하모도 문화, 중국 발음은 허무두인데요. 이 문화는 이게 지금 탄화된 벽시입니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벽시이고, 이것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토기에 새겨진 그 어떤 그 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지금 벼 모양입니다. 벼 모양으로 이미 토기에 이런 것들을 새기고, 실제로 이제 이런 벽시들이 꽤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학자들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혹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자, 그 벼농사 그 유적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모도 유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벼농사의 흔적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뼈나 나무로 만든 그 농기구로 추정되는 그런 이제 유물들도 발견이 돼서 그 박물관에 가면은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위에 이제 자루 모양으로 이렇게 여기 그 끈 같은 거를 감아서 이걸 가지고 농적으로 사용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또 이 유적에서는 장신구도 꽤 발견이 됐습니다. 옥으로 만든 장신구, 혹은 그 당시에 보석류인 어떤 옥돌 같은 걸 이렇게, 혹은 또 그 골기, 뼈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가공을 해서 아주 섬세하게 이런 그 장신구를 만든 그런 게 이제 전시되어 있었고요. 하모도 그 문화에서 그 가장 눈길을 끄는 거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 주목했던 거는 이런 토기인데요. 토기가 대체로 일종의 그 배 모양이라는 점입니다. 이 유적지가 강변에 있고, 또 이제 바다도 사실 이제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거는 지금 오리 모양인데, 그 일종의 그 물에 놔도 둥둥 떠다닐 것 같은 그런 토기들을 만든 게 아주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파에 가면은, 영파시에서 약간 외곽으로 떨어진 그런 지역에 이제 이 실제 하모도 유적 위에다가 이런 박물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박물관은 1990년대 지어진 박물관이라서 사실 유물은 정말 대단한 유물들로 채워져 있는 박물관이지만은, 지금 보기에는 조금 약간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주 인상적으로 이 박물관을 감탄하면서 돌아봤는데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은 그 앞에서 배 모양 토기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것도 역시도 이게 사실 뭘 형상화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이거 역시도 물에 놔둬도 떠다닐 것 같은 그런 토기 유형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동물 모양, 코끼리 같은 대형 동물 모양을 형상화해 놓은 그런 토기인데,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토기 위에 새겨진 이런 문양이 뭘 의미하는 건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문양, 여기는 지금 나뭇잎이나 그 식물류를 그 형상화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또 그 하모도 유적에서 또 하나 제가 관심 있게 살펴봤던 거는, 지난번 우리가 이제 그 용산 문화, 그 중원지방의 여러 신석기 문화를 공부하면서 그들의 주거 형태를 수열식 주거라고 얘기를 했죠. 반지하로 들어간 수열식 주거에서 대체로 이제 비슷한 그런 양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땅 위에 이렇게 지붕을 씌워서 집을 만든 그런 형태가 이제 보편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남방에서는 거주 형태가 상당히 다른 모양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이게 이제 하모도 유적 그 박물관 옆에 그 유적지에 복원해 놓은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서는 대체로 그 건물 자체가 지상으로 이렇게 솟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그 기둥 같은, 아래에 기둥을 박아서 그 위에다가 건물을 올리는, 이걸 이제 중국말로는 갈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그 설명에서는 고상식 가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상은 마루가 위로 올라와 있다는
뭐 이제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이 유적지에 가면은 그 이런 모습들을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 옛날 그 발굴 당시 모습 그대로 이렇게 일종의 기둥 같은 걸 세워서 이렇게 집을 올려서 지었다는 거죠.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이제 그 북방, 중원지방하고 남방지방의 토양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이제 양상인데요. 그 북방은 대체로 건조한 황토지대, 흙 위에 이제 지어져 있고 건조한 지역이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데, 남방은 거의 다 습지들이었습니다. 그 늪지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파고 들어가면은 습기가 차서 살 수 없으니까 이들은 다 집을 이렇게 끌어올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모도 이 유적에서도 대체로 이 계급 분화가 이루어진 흔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집들 사이즈가 대체로 비슷한데, 지난번에 우리가 앙소문화 그 거주 그 서안 반파에서 발견된 앙소문화 주거터를 설명할 때 대체로 그 주거지들의 크기가 다 똑같지만은 그 뭐 신석시대 중기에 해당되는 유적이니까 이것도 역시 이것도 이제 앙소문화에 해당되는 유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모도도 그 앙소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형 건물이 중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형 건물이 있었고 그 주위에 둘러쳐서 이제 소형 건물들, 이 주거지들이 그 배치된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역시 이 유적도 강하고 아주 가까웠던. 그래서 그 아주 뭐 강을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그 했을 거고, 아까 그 배 모양 토기들도 이들이 배를 많이 이용한 그런 흔적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이런 양상은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다른 유적, 이거보다 연대가 한 2000년 이상, 2000년 가까이 이후의 유적에서도 비교적 뚜렷하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양저라는 문화인데요. 아마 그 근래 20세기 이후 21세기 들어서 중국 남방의 신석기 문화 혹은 중국 남방의 고고학에서 가장 두드러진 발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저 문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양저 문화는 좀 오래전에 발견되기는 했어요. 근데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 상당히 새로운 이제 새로운 모습이 발견돼서 사실 중국 학계를 좀 놀라게 한, 세계 학계를 놀라게 한 그런 유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유적은 항저, 지금 현재 항주 근처에 위치하고, 항주에서 사실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북쪽으로 가면은 양저라는 역이 있습니다. 그 역에서 내려서, 사실 그 역에서 내려서 바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좀 불편해요. 그 역에서 그 택시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그 지역인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우리 지금 교재에서도 이 사진이 나오는데 이런 사진을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이게 이제 양저 문화를 대표하는 그 뚜렷한 모습. 이전,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의 양저 문화 하면은 이 사진으로 대표되는 이제 그런 이제 유적이었는데요. 이게 다 지금 옥기들입니다. 그리고 옥기들이 이렇게 있고, 사실 이 밑에 시신이 있었습니다. 옥으로 전체 시신을 감싼 그런 이제 모습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홍산 문화를 공부할 때 홍산 문화도 그 시신 위에 옥을 이렇게 그 덮은 흔적이 나타나죠. 그렇지만 그때는 부분 옥을 덮었는데, 이 양저 문화, 그 남방의 홍산 문화보다 한 1, 2000년 더 늦게, 한 2000년 가까이 늦겠네요. 한 1500년, 뭐 2000년, 이 늦은 이 그 문화에서는 이렇게 옥기가 상당히 발달한 아주 정교한 옥기를 만들었고, 많이 만들기도 했고 아주 세련된 옥기를 만든 그런 문화로 사실 유명합니다. 이 양저 문화는. 그 옥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보게 되겠지만은, 그런데 사실 2000년대 이후 들어서 이제 우리를 더 깜짝 놀라게 한 거는, 이 양저 문화가 이제 옥기로만 그동안에 알려져 있었는데, 양저 문화에서 상당히 큰 성터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저 문화는 아까 지금 하모도 문화가 한 5,000년에서 4,000년까지 존재했다고 얘기했는데 기원전 이 양저 문화는 대체로 한 기원전 3,300년에서 한 2,100년까지. 그러니까 양자강 하류 지역 지금 아까 봤던 하모도하고 그렇게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양자강에 역시 이제 그 하류 지역에서 이게 발견이 됐는데 이 고성이 한 이제 2000년대 들어서 계속 발견되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면모를 대충 이제 알게 됐는데요. 사실 중국학계는 이 성이 워낙 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상당히 그 새로운 해석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 지금 한 2007년경에 이렇게 이 성, 여기 지금 이제 그 사진이 2개인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성이 하나가 있고 여기 이게 이거겠죠. 이게 이거고 그리고 궁전터가 이렇게 있고 또 외성이 쳐져 있는 그런 흔적까지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성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 네 성의 규모가 1900m 곱하기 17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학계에서는 3km 평방미터다. 굉장히 대규모죠. 이게 거의 우리가 이제 그 상시대를 공부하면서 이제 보게 될 정주 상성 규모하고도 필적할 만한 이렇게 대형 유적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위에 이렇게 이제 땅을 돋아 가지고 그 궁전터를 만들었는데 이 궁전구로 이제 중국학계에서 궁전구라고 부르는 이 유적의 규모만 해도 상당합니다. 한 크기가 630 곱하기 한 450m 정도. 그리고 이제 이게 궁전구였을 거고 이 외곽에 이제 일반 평민들이 거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는데 이 지금 이제 양저 양저 고성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아주 돋아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층층이 쌓아서 왜 그러냐면은 이 지역도 역시 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이 지도상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물이 많죠. 일종의 수상도시였을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강변에 있었던 수상도시고 그건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지금 현재 중국의 강남 지역에서도 이런 수상도시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그 박물관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양저 박물관. 그 박물관에 이제 복원해 놓은 모습을 이렇게 복원을 해놨어요. 이렇게 상당히 습한 지역인데도 아주 높이 밑에는 돌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점토 흙으로 해서 이렇게 단을 쌓아가지고 큰 궁전 유적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수로들이 많아서 아마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일부러 이제 이걸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현재 상해나 항저우, 소주, 수저우 이런 인근에 가면은 우리가 보통 수향이라고 부르는 중국 사람들은 수향 뭐라 그럴까요? 물이 수변에 있는 도시들, 수양이라고 부르는 그런 도시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수양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우전, 중국 발음으로는 우전이라고 부르는 오진이라는 곳인데요. 우리 발음으로는. 지금 현재 모습이 딱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고 여기는 지금 이제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만은 이런 수양이 지금도 존재하는 걸 보면은 신석기 시대 이 지역에 이렇게 수상도시가 있었던 거는 상당히 이해될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강폭이 한 3, 40m, 어떤 건 한 30m에서 한 60m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리고 제방을 싸가지고 이 물을 막은 그런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제방을 쌓는데 제방을 다 그 당시에 버팀목, 제방을 쌓고 버팀목을 밑에 박아가지고 견고하게 그걸 이제 유지했다. 그리고 이 강변에서 많은 생활 도구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저 문화를 누렸던 이 사람들은 이 강변에서 주로 생활을 하고 강에서 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또 이 유적지에서는
아까 봤던 그 하모도 유적하고 마찬가지로 벼농사를 지은 흔적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벽시들도 많이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논을 사실 이제 발굴을 해서 많은 이제 농업 수준도 상당히 올라갔을 거라 이렇게 또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쪽 서쪽에 큰 호수가 있는데요. 그 호수에서 물을 이제 자기들이 치수를 위해서 호수 인근 이런 인근에 많은 제방을 싼 흔적이 뚜렷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학계에서는 이미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을 쌓고 많은 노동력을 동원해서 그리고 아주 정교한 기술로 이런 도시를 건설했다는 사실은 비록 이 유적에서 아직까지 금속이나 문자 같은 건 나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제 대체로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한 동시기에 발전한 중국에도 이런 문명이 존재했고 이건 이미 국가 단계에 들어갔을 거다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당시에 가장 큰 수리 체계가 이미 존재했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 대우치수 하나라의 시조로 알려진 우가 치수에 성공했다는 고사 전설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중국 고고학자들은 대우치수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 시기가 한 기원전 2000년경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미 대우치수가 있기 전 한 1000년 전에도 중국 사람, 남쪽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잘 다스리고 치수를 한 흔적이 뚜렷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발견된 많은 유적들을 이게 지금 양저 박물관이라는 겁니다. 그 유적지 바로 옆에 거의 유적지 위에다가 이렇게 현대식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아주 깨끗하고 멋진 그런 박물관인데요. 이 박물관을 가보니까 사실 이제 양저 이 유적이 확인된 시기는 한 1936년 정도부터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제 발굴이 되어 왔는데 처음에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이렇게 흑도 계열 토기예요. 흑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흑도 하면은 무슨 문화하고 연관시킬 수 있을까요? 북쪽 산동성 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용산 문화. 그래서 처음에 이 유적을 확인했을 때는 용산 문화의 어떤 관련성이 있는 그런 유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남방에도 상당한 수준의 문화권이 존재했다는 이제 그런 이론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토기에 이제 이런 문양들을 많이 새겨놨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악어인지 이빨 보면 악어같이 생긴 악어를 형상화한 그런 많은 토기들이 나왔고 이거는 칠기인데요. 아마 양저박물관에서 있는 그릇류 중에서는 이게 제일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 복원된 겁니다. 조각만 발견이 됐는데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걸 이제 다시 재구성해서 복원을 했는데 이건 이제 칠기고 칠기의 문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우리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거는 여기에 박힌 옥들이라 옥을 상감을 해서 나름대로 아주 정교하고 멋진 그런 이제 칠기 그릇을 이미 만들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재문화는 무엇보다도 옥으로 유명합니다. 옥을 가공한 그런 흔적, 완전히 가공 다 만들어지지 않은 기본으로 이제 마감진만 되어 있는 그런 옥도 많이 발견이 됐고요. 상당히 많은 옥기들이 발견돼서 우리를 이제 놀라게 했는데요. 이거는 보통 이제 옥종이라고 부르는 그런 옥인데요, 장식인데요. 이 장식에서 이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런 문양이 출현한다는 점입니다. 대칭으로 눈이 이렇게 대칭으로 부각이 되고 입이 이렇게 강조되고 대체로 비슷한 모양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사실 이제 알기는 어려운데요. 또 보면은 이거는 이거는 항주에 있는 절강성 박물관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것도 이 양저에서 나온 겁니다. 양저에서 나온 옥기 중에 가장 유명한 가장
좀 화려한 그런 옷인데요. 이 지금 가운데 한번 보세요. 가운데 이런 문양이 두 개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이 그 눈이 강조되고 입이 강조된 비슷한 문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이제 그 이것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아까 봤던 거하고 일맥상통한데 위에 관이 씌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중으로 사람 얼굴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눈이 있고 어떤 관, 꼭 그 빛 모양, 우리 머리 빗는 빛 같은 그런 관을 쓰고 있죠. 그리고 눈이 이렇게 강조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제 양저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 뭐 숭상하던, 그렇게 추정을 하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이 양저가 한 3000년에서 2000년 사이 기원전 이때 존재했는데, 이보다 한 1000년 1500년 이후에 상나라 때부터 만들어진 그 청동기, 그 상나라, 우리가 이제 뒤에 공부하겠지만은 상나라 때 청동기에, 거의 모든 청동기에 화려하게 들어간 이 도철문이라는 장식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일맥상통한. 이 뭐 똑같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어떤 형식으로든 그 계속 이어져서 그 도철문에도 이게 들어갔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고요. 사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는 여러 가지 지금 논쟁만 제시돼, 여러 가지 견해만 제시돼 있을 뿐이고, 아직 정설을, 누가 이게 딱 정확히 뭐다라고 정설을 아직 뭐 확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이 모양, 이런 모양은 양저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신석기 시대 후기에 중국의 비교적 여러 지역에서 비교적 다양한 소재로, 옷뿐만 아니라 돌에도 새겨져 있고, 그리고 사이즈도 다 달라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런 그 눈이 부각이 된 대칭, 눈이 이렇게 대칭이 되게 부각이 되어 있는 이런 그 장식품이 다른 지역에서도 꽤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이걸 뭐 섣불리 이걸 가지고 그 신석시대 중국 문명 혹은 중국 문화의 통일성을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은, 지금 중국 학계에서는 사실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이제 그 유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옥패, 그 장식품도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동물, 여기도 뭐 눈이 강조되긴 했지만은 그 기본적인 그 패턴은 상당히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죠. 다 이렇게 강조되고, 눈이 강조되고 대칭을 이루는 그런 이런 모습. 그리고 이거는 그 옥팔찌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옥으로 만든 팔찌인데, 여기도 지금 이 문양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역시도 비슷한 문양이죠. 그리고 상나라 때 도철문하고도 상당히 그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과연 이제 이런 문화적인 연계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게 이제 사실 중국 고대 문명이 발전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하나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양저는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약 1000년 정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해 오다가,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우리는 양저 그 고성 유적만 중심으로 봤는데, 중국 학계에서는 이 양저 사람들이, 양저 문화 그 성터를 그 유지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 지역까지도 여러 수로를 만들고 제방을 잘 조성을 하고, 그 지역을, 상당히 넓은 지역을 자기들이 관할하고 있었을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현상은, 아까 이제 그 성 봤을 때 내성이 있었고 외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성 자체도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외성이 만들어졌을 즈음에는 학자들은 내성은 아마 좀 살기가 힘든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외성으로 점점 이제 확대됐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그 거대한 그 양저 문화 유적이 사실 상당히 급속하게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상당히 미스테리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용산 문화도 사실 이제 그 이론이 추종을 이루기는 하는데요.
양저 일대가 큰 홍수가 와서 그 양저뿐만 아니라 지금 항저우 일대까지 다 잠겨버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때도 엘니뇨 현상 같은 게 일어나서 비가 엄청나게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그때는 그 북반구 전체에 여러 지역에서 홍수가 일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민족들, 그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홍수 전설이 그때 일반적으로 홍수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여러 그 민족의 고대 홍수 신화가 존재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보고 싶은 게 그 더 서쪽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허무두가 여기고 하모도가, 그 다음에 이제 양저가 여기죠. 여기는 양자강 하류 지역이죠. 양자강 상류 지역, 여기 지금 하모도에서 그 석가까지가 한 1000km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거리로서. 이게 대체로 이제 양자강은 사실 이 밑에 이렇게 흘러가는 양자강 지류를 하고 연해 있는 그런 이제 도로 같은데, 이 지역 지금 무안에서도 더 서쪽인 그 천문시에서 그 또 하나 그 상당히 큰 성을 가진 그런 유적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을 가니까 지금 그 박물관, 그 천문시에 있는 그 박물관, 천문시 박물관을 가니까 이 석가와 유적을 자기들 나름대로 복원을 해서 이렇게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사진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역시도 아직 그 보고서나 연구 자체가 많이 된 건 아닙니다. 이 석가 유적은. 그렇지만 규모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역시 수변 도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물이 많은. 이거 뭐 해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아까 그 지금 양저 그 고성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그 가운데 이렇게 그 중심 그 궁전 지역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일반 귀족들이나 평민들이 사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역시 수로를 이용해서 다 다녔을 법한, 규모도 그 양저에 필적하는 그런 이제 규모고, 이 천문시에서 발견된 그 석가 유적도 대체로 기원전 3000년에서 한 1900년까지 존속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많은 유적들이 여기서도 유물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유물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인상적인 거는 이렇게 그 진흙으로 빚은 조각품들이었어요. 이런 조각품들이 곳곳에 전시가 돼 있는데, 이 뭐 동물 모습도 있고, 이건 이제 가운데는 다 사람이잖아요. 여기는 뭐 닭 같은 그 새 모양이 있고, 또 다른 동물들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뭘 손에 쥐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쥐고 있는 게 다 이거 물고기들입니다. 물고기를 쥐고 있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아마 그러니까 물가에 살면서 주로 그 강물에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그 취득해서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이 석가화도 역시 양저하고 비슷하게 옥기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유물 자체가 지금 많이 뭐 전시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석가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옥기인데요. 사람 얼굴 모양 옥기죠. 이 아주 드물게 사람 옥기를 뭐 얼굴 모양을 그대로 형상화해서 만든 옥기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발견된 그 토기에 이런 부호가 새겨져 있는 게, 이건 순전히 제가 지금 내가 흥미로워서 이건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이 사람 모습이 요즘 그 아이들이 그려놓은 그림 같은, 아이들이 그 뭐 외계인이라든지 일종의 뭐 로봇 모양, 여기 뭐 안테나 같은 게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현대인들의 어떤 감각이 들어간, 현대 아이들의 감각이 들어간 그림인 것 같아서 이걸 갖고 왔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석가에서 발견된 그 옥기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이 옥기입니다. 이 옥봉이라고, 봉황 모양 옥기. 그 옥으로 이제 봉황을 형상화해서 만들었는데, 이 기물은 지금 현재 그 석가 지역에 있지 않고, 이거 워낙 유명한 기물이니까 중국 역사박물관에 있습니다. 북경에 가면 이게 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이제 붙여서 그 거기서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왔는데요. 이 이제 유적 출토됐다는 게 나오고 길이가 한 4.9cm, 두께가 한 0.6에서 0.7cm 정도 되는 이런 유적들, 이런 유물이 이제 꽤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그 지금까지 그 세 유적을 통해서 그 남방의 신석기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허모드, 그 벼농사가 최초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는 허모드, 그 다음에 옥기로 유명한 양조. 그렇지만 옥기 이외에도 거대한 수상도시, 상당한 그 인력이 투입돼야지 지을 수 있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늪 위에, 그 소택지 위에다가 그렇게 대형 건축물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밑에 돌을 깔고 위에다가 흙을 많이 돋아가지고 높은 고대 위에다가 이렇게 궁전이나 건축물을 지었다. 궁전만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 다른 일반 귀족이나 평민들의 거주구도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돋아져 가지고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런 거대한 구조물을 지을 정도면은 국가 같은 그런 그 어떤 시스템, 그런 체계가 없이 그게 가능했겠는가, 그렇게 추정하는, 중국 학계에서는 최소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이제 서양 학계에서도 점점 이걸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석가 역시도 이제 아직까지 많은 연구나 발굴이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유형의 그런 도시들. 그러니까 남방에도 중원지방하고 비슷하게 용산문화 후기 단계에 상당히 거대한 유적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죠. 도시유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중심지들이 여러 군데 신석시대 때 공존을 했고, 그리고 그 다양한 지역들은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또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남방 신석기 문화는 이 정도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